요즘 되는 일이 없다. 사실 바뀐 건 없는데 마음이 아주 우울한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최근 영상들의 주제가 많이 우울해 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채널 특성상 일기처럼 쓰다 보니 억지로 희망찬 영상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다 방 안에서 휴식을 취하며 휴대전화 속 사진첩을 보는데 예전 호주에서 살았던 사진들과 영상들을 보니까 그때 생각도 나고 힘이 났다. 스물일곱 살 같이 일하던 동생과 마음을 합쳐 가게를 운영했었다. 그렇게 3년 정도 운영하던 가게는 이런저런 이유로 정리하게 되었고 다른 위치에 다시 가게를 차리기로 했었지만 동업하던 동생이 이번엔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냈고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그때 내 나이는 29살. 취직해야 하나 다시 자영업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끝에 갑자기 호주 워킹홀리데이가 생각이 났다. 그 당시 나이 제한은 30살이었기에 난 더 늦기 전에 20살 때부터 꿈꿔왔던 호주로의 워킹홀리데이를 결정했다. 사실 난 영어를 못한다. 근데 내 인생은 늘 어떻게든 되었기에 사실 별 걱정은 없었다. 그랬더니 오늘 또 대책 없는 소리를 한다는 표정으로 한 친구가 나에게 영어학원에 다니라고 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영어학원 한 달 등록해 놓은 게 있는데 자신은 갈 것 같지 않으니 나보고 대신 가라고 했다. 지금 생각하면 난 정말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다. 예전에 난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었으니까. 아무튼 난 그래서 그렇게 친구 덕분에 영어 학원에 다니게 되었다. 그 당시 학원 선생님이 나에게 물었다.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뭐냐고. 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갈 것이라 당당히 말했고 선생님은 나에게 언제 가세요? 물어봤다. 다음 달이요. 그날 선생님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다. 난 호주를 가기 전에 필리핀에 3개월 정도 머물다가 갔다. 그 당시엔 호주를 가기 전에 필리핀에서 3개월 어학연수 받고 가는 게 기본 코스 중 하나였는데 나 역시 그렇게 했었다. 그렇게 영어 공부하며 필리핀에서 3개월 정도 지낼 당시 한 친구와 굉장히 친해졌는데 그 친구는 나보고 다음 계획이 뭐냐고 물어봤다. 나는 호주에 갈 것이라고 했다. 그 친구는 나보고 호주 어디로 갈 거냐고 물어봤다. 난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친구의 눈엔 그런 내가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다. 그러더니 자기도 나와 같이 호주에 가고 싶다고 말을 했다. 그 친구는 필리핀 2개월 코스였는데 자신의 어학연수가 끝나면 한 달 정도 한국에서 준비를 해서 호주로 오겠다고 했다. 그렇게 난 어이없는 인연으로 호주에서 그 친구와 다시 만났고 우리 둘은 처음엔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냈다. 그러나 난 호주 생활에 너무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했고 방은 좋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나는 친구에게 호텔에서 지내자고 했다. 우린 그렇게 호텔에서 지내며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말도 안 되는 호화 생활을 하며 지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나의 의견을 따라와준 친구가 참 고마웠다. 우린 점점 돈은 떨어져 갔지만 그 덕에 천천히 호주 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었다. 멋있고 든든했던 내 친구는 정보력이 참 좋았다. 친구는 나를 위해 일과 집을 알아서 구해왔다. 그렇게 우린 친구가 구한 집에서 왕복 2시간을 이동하며 일했다. 그랬더니 이번엔 친구가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다. 이젠 내가 나의 생활력을 보여줄 차례였다. 난 일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고 인사를 했다. 그러다 말레이시아 부잣집 딸과 친해지게 되었는데 그 여동생은 내가 2시간 걸려서 일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와 내 친구를 불쌍하게 봤는지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우린 그날로 짐을 싸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난 필리핀에서 만난 친구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가며 더욱더 호주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난 그 뒤로 고깃집에 취직했다. 맨 처음엔 설거지 하겠다고 지원했는데 갑자기 고기 손질하는 직원이 퇴사하면서 나보고 고기 손질을 하라는 것이었다. 칼질을 할 줄은 몰랐지만 못한다고 하면 날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알려주면 무조건 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난 낮에는 고깃집에서 밤까지 일했고 새벽에는 말레이시아 친구와 자라 매장에서 청소 일을 했다. 그렇게 내가 호주 생활에 거의 적응해 갈 무렵 같이 호주로 갔던 그 친구는 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으로 돌아갔다. 의지했던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호주에 남겨진 나는 굉장히 우울했지만 일에 치여 우울할 틈은 없었다. 그렇게 1년 정도 호주에서의 생활이 지나갔고
갑자기 말하려니 부끄럽지만 난 그곳에서 좋아하는 사람도 생겼었다. 난 좋아하던 그 친구와의 삶이 맘에 들어 비자를 1년 연장했었다. 하지만 비자 연장 후 좋아했던 그 친구와 나는 곧 멀어졌었다. 좋아하던 사람들이 멀어지게 되는 데는 사실 딱히 별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난 살짝 정신이 휘청했지만 다시 마음을 잡았고 다시 열심히 살았다. 그러나 잔잔하면 내 인생이 아니지. 일하던 가게는 폐업하게 되었고 말레이시아 친구는 말레이시아로 돌아가게 되었다. 비자까지 연장했는데 직장은 없어졌고 집도 없어졌다. 근데 죽으란 법은 없다고 고깃집에서 같이 일하던 동생이 날 스카우트했고 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으로 이동했다. 그 당시 난 사람들에게 부침성이 참 좋았다. 물론 극아이인 나의 생계형 부침성이었다. 새로운 직장의 보스는 그런 날 굉장히 이뻐했고 그런 나에게 가게의 2층에서 혼자 살라며 숙식을 제공해 주었었다. 그렇게 난 2층 집에서 혼자 멋지게 살게 되었다. 그게 나의 호주 2년차의 새로운 생활 시작이었다. 2년차가 되었지만 도심이 아닌 외곽에서의 삶은 굉장히 외로웠다. 일하던 곳은 술집의 키친이었는데 술집이다 보니 일은 굉장히 늦게 끝났다. 다행히 집 앞에 24시간 짐이 있었기에 일이 끝나고 혼자 새벽에 운동하러 갔다. 그렇게 호주 시골에서의 외로움이 극대화될 무렵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다. 여름엔 난 낮에 늘 혼자 바다를 갔다. 아마 이런 삶을 내가 다시 보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행복했던 삶이었다. 쉬는 날엔 새로 사귄 일본인 친구와 운동도 하고 나름 재미있게 보냈었다. 그러다 그 친구도 비자가 끝나서 자신의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갔다. 난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더 이상 외로움을 타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나에겐 바다가 있었으니까. 난 사실 누군가가 없으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고 불안했던 사람이었는데 호주에서 혼자 바다에 다니고 나서부터 난 외로움을 즐기는 방법을 알게 되었던 것 같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2년 동안 참 많은 걸 배웠고 뭐든 할 수 있을 거라는 용기를 얻었었는데 지금은 그 용기가 다 어디로 갔나 싶기도 하다. 그래도 난 몇 번의 경험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거라는 걸 이젠 너무나 잘 안다. 혹시나 지금의 삶이 너무나 힘든 사람이 있다면 이젠 행복한 일이 곧 시작될 거라는 신호라고 말해주고 싶다. 빨리 더운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